네, 안녕하세요. 이너 IOM의 이차장입니다. 오늘은 CO2 용접기 185P에 대해서 185E도 마찬가지고요. 자주 문의사항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거를 Q&A 비슷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이거 설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설치 다 했는데 용접이 안 되죠? 왜 스파크가 안 튀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시다가 용접봉이 안 나와요. 용접봉이 너무 빨리 녹아요. 너무 늦게 녹아요. 속도가 왜 이래요? 이런 자잘한 사항까지 오늘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저희한테 직접 전화 안 주시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제품 MIG 185P 또는 185E 제품은요, 말 그대로 탄산가스, CO2 가스를 이용을 해서 용접봉을 녹이는 MIG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대세 중에 대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스 없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돈가스 용접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팅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가스를 연결을 해도 되고요, 가스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가스를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접봉이 필요하겠죠.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것은 솔리드 봉은 아니에요. 솔리드 와이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보빈에 솔리드 와이어를 장착을 하셔야 돼요. 뒤편에 보이시는 가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탄산가스를 주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어스를 잡아야 되겠죠. 어스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가스 그림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어스선을 물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빼서 이렇게 물려주시면 돼요. 물려주신 상태에서 어스는 마이너스로 제가 장착을 하고요,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가스를 주입을 하실 때 가스 양이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이 한 5에서 10 정도 여기에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너무 빨리 식혀주니까 용접 부위가 비드가 잘 생성이 안 될 수 있고요, 또는 너무 작으면 열이 그만큼 안 식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5에서 10 정도 사이 이 정도로 나오시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야외에서 바람이 불거나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가스가 더 필요하시다, 적게 필요하다,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스도 연결했으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접봉을 장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용접봉의 상태를 보시면요, 이 용접봉이 진공 포장되어 있는 거를 개봉을 하고 나서는 어떤 것들은 한 6개월, 어떤 회사는 자기네 것은 좋다, 그래서 1년까지도 개런티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제 경험상 봤을 때 오픈하고 나서 공기중하고 산화가 일어나면서 6개월 정도면은 이 표면에 녹이 살짝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겉에 부분을 풀러서 잘라내고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희 것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은 있는데 이 정도면은 비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할게요. 처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용접봉이 장착이 되는 부분이에요. 겉에 있는 너트를 빼시고 스프링, 그 다음에 고정 패널을, 그 다음에 용접봉이 풀리는 것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풀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감겨있는 마지막 단 부분이 하단으로 올 수 있게끔 해서 안쪽 거치대에다가 살짝 앉혀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요 패널. 많은 용접기 회사에서 요 패널을 쓰는데요, 얘를 딱 맞다고 해서 이렇게 반대로 끼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끼우시고 요 스프링을 조여버리게 되면 너무 빡빡해도 나중에 이게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힘으로 살짝 밀었는데도 약간 빡빡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용접봉이 잘 안착이 될 수 있게끔 걸어 주시고요. 그러면 살짝 움직여요. 그 상태에서 스프링을 끼우시고, 끼운 상태에서 이 너트가 바깥쪽으로 보이게끔, 안쪽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이게끔 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이실 때는 그냥 스프링의 탄성에 맞게 꽉 조이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그냥 살랑살랑 이렇게 놀게 되죠. 이것도 거꾸로 끼우셔서 나중에 얘를 손으로 이렇게 빡빡빡빡 하게 해서 안 돌아가니 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거를 장착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잘 보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용접봉을 풀어야겠죠. 풀어서 앞에 있는 부분은 휘어 있으니까 적정한 부분을 잘라내 주시고, 밑에 부분은 앞에 있는 대롱, 용수철 대롱에다가 끼워줍니다. 여기서 또 체크 포인트 하나. 지금 사용하는 용접봉은 9mm거든요 저희 제품의 요 로라를 보시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0.8, 하나는 1.0. 이 상단에 있는 0.8 로라에 0.9mm가 얹히게 되면 와이어에 손상이 납니다. 플럭스가 거기서 깨질 수가 있죠. 벗겨지거나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용접봉보다는 큰 것들로, 즉 여기서는 1.0으로 사용하셔야 되겠죠. 육안으로 봐도 살짝 넓어요. 1.0이 1.0 부분으로 돌려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안쪽으로 1.0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장착을 한 다음에 로라 덮개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어를 그 홈에 맞춰서 살짝 눌러서 홈에 맞춰서 넣어주신 다음에 바깥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린 다음에 로라 덮개를 덮으시고 잠금쇠를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쓰고 있었어. 그런데 용접봉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그리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로라 부분이에요. 이것을 찰탁을 시켜보면, 그래도 이거는 이제 어떤 고객님이 잠깐 뭐 테스트 해봤댄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신 건데요. 보시면 로라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먼지라든가 기름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끼게 되면 헛돕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이런 면걸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WD-40이나 아니면 액체 방청제를 준비하신 다음에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 부분을 손을 대고 닦아주시면 여기에 먼지가 묻어나죠? 그리고 아까보다는 이 상단 로라가 상당히 반짝반짝 윤이 나서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단 로라도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하단 로라를 빼면 그래도 얘는 깨끗합니다. 깨끗한 편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방청제를 살짝 뿌리고 닦아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건 저만의 뭐 기술은 아니고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데 끝이 조금 날카로운 부분으로 요 홈에 있는 부분도 청소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깨끗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만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시커멓게 묻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장착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요 잘 밀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다 닦았는데도 안 밀립니다. 눌러도 잘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경우는 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로 이 토치건의 경우인데요. 이 제품은 지금 토치건이 그렇게 뭐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토치건이 이렇게 막 확 꺾이거나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안에 가이드 라이너라 그래서 용수철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치건은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풀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 라이너, 요게 용수철인데 과도하게 이렇게 콱 되면 요게 이제 구겨지겠죠. 구겨지면 얘는 잘 복원이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로라가 타고 나오다가 그 부분에서 걸려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도 했는데 희한하게 그래도 용접할 때 되면은 용접봉이 나오다가 팁에 묻고 털어내고 또 하면 또 팁에 묻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부러 여기서 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안 생기긴 하지만요. 이거는 수치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기계를 켜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로라를 세척을 했어요.
세척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나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새 거가 껴져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용접을 하다 보시면 요 끝에가 딱 여기 달라붙는 경우가 생겨요. 가이드 라이너 그 부분이 불량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다 괜찮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패널이 있지만 나의 용접 재료, 모재와 그리고 나의 용접 스킬,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볼트와 스피드, 이게 안 맞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달라붙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접봉이 나오는 속도는 일정한데 너무 전류값이 센 거예요. 세면 용접봉이 나오기도 전에 녹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팁에 달라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초의 값은, 이거는 6T 기준이에요. 6T 기준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실력에는 피드백에 20V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뭐 바람이 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볼트를 살짝 1V나 정도 올려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과하게 올려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접봉이 미쳐도 나오기도 전에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 팁에 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볼트를 좀 높여주시고요. 아니야, 나는 박판을 떼워야 돼. 1T, 1.5T 이렇게 박판을 떼우는데 볼트를 높이면 모자가 확 녹아버리잖아요.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내 필요한 게 뭐 20V다 라고 했을 때 이 스피드만 90 정도 조금만 낮춰서 하시면 볼트와 이 스피드 조합이 맞아서 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상하게 나는 용접이 잘 안 되고 비드도 안 나오고 이게 선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다 라고들 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용접할 때 스무스하게 녹는 게 아니라 토치건이 약간씩 탁탁탁 밀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스피드가 빨라서 그렇습니다. 스피드를 낮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이상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오픈을 해보시면 위에 제어기판이 들어가거든요. 그 제어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잘 썼어요. 어제 잘 쓰고 오늘도 이제 잘 쓰기 위해서 다시 조립해서 용접을 하는데 갑자기 버튼을 눌러도 용접봉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앞을 잠깐 보시면 제어가 미그하고 MMA가 있는데, 미그의 기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어 기판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만져준 다음에 살짝 눌러주면 깜빡여요. 보이시죠? 다시 깜빡이죠. 깜빡임이 뭐냐, 나 준비됐어요 이런 의미예요. 이 세팅 값으로 할 수 있어요 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어기판에서 미그 인식이 늦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잔류의 영향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제어기판에서 전기 신호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를 MMA로 전환을 해주세요. MMA 전환을 하시고 요 끝에 있는 암페어를 185 정도 풀로 올린 다음에 눌러주시면 또 깜빡여요. 그럼 나는 MMA로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MMA 막봉 있잖아요. 막봉을 약 하나 정도를 녹여주시면 돼요. 지직 하고 하나 정도를 다 녹여주시면 이 친구가 이제 MMA였다가 다시 미그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용접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요 볼트나 이런 걸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막봉을 하나 3.28 정도 하나를 충분히 녹이신 다음에 다시 미그로 전환해서 세팅값 맞추고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진 않지만 가끔씩 생기고 그런 거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시면 요 수치들, 이 수치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모드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현재는 MIG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스피드, 요 왼쪽 디지트는 스피드를 나타내고요, 오른쪽 디지트는 볼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MMA로 전환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볼트는 그냥 미그의 볼트를 유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암페어는 요거 맨 왼쪽에 암페어라고 적혀 있죠. AMP. 요거로 조절을 해서 왼쪽 패널에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또 문의를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치건의 길이. 이 토치건의 길이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는 길이가 5m인데 나는 현장에서 좀 길게 써야 돼요, 이거 좀 10m나 15m로 연장이 안 될까요? 라고들 문의를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미그는 5m 이상 연장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송출로라가 충분히 밀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5m짜리까지만 딱 사용하시기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스선의 길인데요, 저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1.2m인데 이거는 서비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3m나 5m 이상으로 어스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동봉해드린 것은 서비스 품목이기 때문에 더 긴 거를 원하셔도 저희가 드리지는 못해요. 이 부분은 약 한 2.6 스퀘어 정도 되는 두꺼운 어스선, 특히 뭐 3m나 5m나 그 이상으로 느리시길 때는 꼭 동선으로 되어 있는 두터운 그런 어스선을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용접을 다 한 다음에 와이어를 이렇게 띄워 놓잖아요. 이거 꼭 분리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내비 두셔도 돼요. 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서 공장 주위가 습하거나 아니면은 내일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장마가 오래되는 기간에는 용접봉을 이탈을 하셔서 따로 비닐이나 뭐 진공팩이나 이런 데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아무래도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 용접봉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산화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맑은 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이따가도 해야 된다면 굳이 이탈을 안 시키시고 그냥 설치를 해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는데요, 저희 제품은 무조건 산업용 전기 5kW 이상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KVA라 그래서 무브할 때 필요한 전력이 보통 7.2 kVA, 용량 큰 것들은 8.2 kVA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킬로와트로 환산을 하면 5.3에서 5.8 kW 정도가 되거든요. 3 kW가 제공이 되는 가정용 전기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입력 전기가 부족해요. 근데 출력은 세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계 내에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출력 다이오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출력 다이오드에 과부하가 생기면 그 부분에서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다 게재가 되어 있지만 산업용 전기 5kW 꼭 명심하세요. 5kW 이상에서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요. 3kg에서 쓰셔야 된다 그러면 고장 날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에 나와 있는 또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그렇게 큰 와트수를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3kW 전용이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따로 있어요. 물론 그 일반 제품에 비해서 고가의 제품, 예를 들어 뭐 얘가 10만 원이다 그럼 3kW는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가량의 그 하이 코스트를 좀 지불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케이 나는 5kW 쓴다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인버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입력 전기가 이 기계의 수명에 가장 크게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전원선의 사이즈나 규격은 최소 2.6 스퀘어 이상 단선으로 뽑으셔서 최장 15m까지 쓰시기로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집에 있는 이런 콘센트에다가 꽂으실 경우에는 이 콘센트의 자체 전선이 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집이라든가 차단기에서 바로 단선을 뽑으셔서 15m 이내 그리고 2.6 스퀘어 이상짜리 전선으로 사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인버터 제품의 사용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용률 못 들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률은 퍼센테이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제품은 40%, 어떤 거는 60%, 어떤 거는 뭐 10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용률의 기준은요 10분입니다. 딱 10분. 10분 동안에 얼마만큼을 사용하고 얼마만큼을 쉬어줘야 되는지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제품은 모두 60%에 설정을 해놨어요. 60%라고 하면 10분 중에 6분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 4분은 기계를 쉬게 해줘라. 얘도 지금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뭐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40%도 있고요, 50%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나는 100% 써야 되는데 100%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으로 밑에 물탱크가 이만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순행식으로 기계를 식혀주는 제품들은 100%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으로 열을 식혀주는 제품은 100%가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용률을 꼭 지켜서 오래오래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